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미국의 카지노에서 약 4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의 선고 내용과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양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짚어봅니다. 억대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영선 기자, 이 오늘 선고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1심이 열렸었는데요. 예.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를 했고요. 네. 이는 이 검찰이 구형했던 1천만 원보다 더 무거운 벌금입니다. 재판부는 이 양 전 대표가 장기간에 걸쳐서 네.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또 도박 금액도 굉장히 거액이다라면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네, 사실 양현석 전 대표의 상습 도박 혐의는 지난해부터 불거졌는데요. 재판이 벌어지기 전까지 수사 상황 좀 다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지난해 굉장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버닝썬 사건의 예. 어떤 그 갈래 하나로 네. 얘기가 됐던 건데요. 그렇죠. 당시 그 승리,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가 이 원정 도박 혐의를 받다가 양 전 대표까지 원정 도박 혐의를 받게 됐고요. 이 사건이 이어지면서 그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들이 도박만을 위해서 해외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상당 기간 동안 그 거액의 도박을 했다라는 혐의를 잡고 검찰에 상습 도박 혐의로 송치를 했습니다. 예. 자, 경찰에서는 그 버닝썬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문제가 불거지면 수사를 하다가 이제 발견한 건데 양현석 전 대표가 상당히 여러 차례 거액의 원정 도박, 미국이죠.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 가서 도박을 했다라고 해서 상습 도박으로 입건하고 송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경찰 의견을 묵살을 하고 무슨 상습 도박이야? 아니야. 단순 도박이야. 이러면서 약식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하기 예. 힘든 부분인데 약식 기소라고 하는 건 재판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판사가 피고인의 얼굴을 볼 필요도 없이 서류만 그냥, 보고, 예, 그렇죠? 검찰이 예. 자, 이 정도 한 벌금 한 500만 원만 내게 해 주십시오. 그걸로 끝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재판부에 약식으로 올린 겁니다. 네. 그럼 재판부에서 그래라고 사인을 하면 그냥 양현석 씨는 법정에 갈 필요도 없이 그냥 그 돈만 내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재판부가 보니까 내용이 해외 카지노에 20번 가량을 다녀서 4억 원을 썼는데 그리고 서류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네. 이걸 재판도 안 해본다라는 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판사가 정식 재판으로 열려고 한 겁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재판을 해보니까 이거 단순 도박이 아닌데요. 네. 검찰 이거 상습 도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의견서 좀 내주세요 했는데 검찰이 그냥 모르겠습니다. 단순 도박입니다. 이거 별로 저 정가도 없고 이 정도 액수면은 사실 이 사람 양현석 씨 입장에서는 큰 금액 아닙니다. 단순 도박입니다. 라고 해서 단순 도박으로 그냥 고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어차피 네. 공소권, 그러니까 재판을 넘길 수 있는 권리는 검찰밖에 없으니까 예. 마지못해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검찰들이 구형한 것보다 높은 벌금을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1,000만 원 구형했는데 1,500만 원 벌금 내린 거죠. 근데 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일반적으로 아마 중학생 정도면 알 거예요. 검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법정에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고 가급적이면 높은 형량을 선고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에서 보이는 검찰의 태도는 양현석이란 피고인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인 같은 법원에서 판사가 오히려 이거 단순 도박이 아니라 상습 도박이니까 공소장 변경해주고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한 의견서 제출해달라고 하는데도 검찰은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 단순 도박으로 그리고 구형량도 1,000만 원으로 예. 그러니까 판사는 이거 너무 약한데요. 오히려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선고 형량을 내리고 이런 상황이 양지열 변호사 어떻게 좀 흔합니까? 도저히 이해하기가 이해하기 어려서요? 그런데 사실은 흔하진 않지만 아주 없진 않습니다. 가끔은 발생을 하죠. 이게 예. 양현석 씨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게 뭐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비슷한 형태로 벌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만이 공소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내변을 들여다볼 수도 없으니까 예. 바깥에 봤었을 때는 정말 이해 안 간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네. 이 재판에서 변호인의 어떤 얘기와 결과를 비춰봤을 때 되게 황당한 저는 비교가 좀 되는데 예. 변호인이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하. 4억 원 가량이지만 양현석 씨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도박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양현석에게 4억 원은 큰 돈이 아니다. 예. 뭐 그냥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변호인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양현석 씨에게 4억 원이 일시적인 오락이라는 양현석 씨에게
1,500만 원은 벌금이 그게 벌금일까요? 전혀 아니죠. 예. 예. 그냥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 기억을 되새겨 보자면 양지열 변호사가 이야기한 가끔 발생하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선고 형량은 대부분 재벌이라든지 조금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에게만 있었던 일 아닌가 싶어요. 네, 그나마도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네. 싶을 때고요. 그 얘기는 구형 자체가 조금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재판부가 하고 싶은 거겠죠. 네. 한편 이번 1심 선고가 내려진 상습 도박 혐의 외 양현석 씨에 대한 다른 혐의들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선 기자, 어떤 것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 양 전 대표의 그 논란을 빚은 혐의를 보면은요, 불법 네. 환치기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당시 보면은 약 13억 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거래가 포착이 돼서 어허. 그것도 역시 경찰이 수사에 돌입을 했고 예. 검찰에 보냈지만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어허. 당시 검찰에서 밝히기로는 주로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네. 그 외에도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 외국계 투자가들과 이 성매매 알선 혐의까지 받았지만 이것도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계인가요? 상당히 그 유명한 네. 그 거부에 대한 성매매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결국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죠. 네. 이것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은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양현석 씨에 대해서 또 다른 혐의가 보복 협박, 또 범인 도피 교사 혐의, BI 관련이죠. 네, 이건 여전히 수사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계속 수사 진행 중이고요. 뭐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소속 가수였던 사람의 마약과 관련해서 그 내용들이 외부에 뭐 내부에 있었던 일들이 발설되지 않도록 약간 협박을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예. 그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양현석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봤었을 때는 이것도 불투명해지지 아하, 않을까 하는 예. 뭐 걱정 아닌 걱정도 하게 되네요. 네. 네, 지금까지 억대 원정 도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과정 살펴봤습니다. 다음